모두가 잠들어 있을 새벽 시간, 한 남성의 잠을 깨우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분명 잠에서는 깼지만 그대로 침대에 누워있던 남성은 전화벨 소리가 멈추고 나서야 다시 눈을 감았죠. 그리고 몇 초 뒤 다시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짜증을 낸 남성. 전화를 받지 않았음에도 그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아는 듯, 또 저러네 라고 한숨을 쉬며 귀를 막았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벨이 울렸지만 남성은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 현관문이 부서질 정도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남성은 깨어났지만 그는 마치 태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듯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죠. 아까부터 계속 전화를 하고 받지 않자 집까지 찾아온 이는 그의 전 여자친구. 빨리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여성과 그녀가 떠나기를 조용히 기다렸던 남성. 둘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60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태어난 로널드는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남성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물론 다른 4명의 형제와도 사이가 좋았던 그는 친화력이 좋아 항상 많은 이들에 둘러싸여 있었죠. 운동을 좋아해 해변에서 서핑을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파티를 즐겼던 그는 소위 말하는 인싸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그는 정비소에서 일하게 됐는데 어느 날 사무보조원으로 들어온 린다에게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대학교에 가고 싶어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게 되었다는 그녀와 친해진 그는 퇴근한 뒤 몇 번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는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사귄다기보다는 일종의 썸을 타고 있었던 것이었지만 로널드는 이러한 느낌을 좋아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사고를 치고 일찍 결혼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기에 좀 더 신중한 만남을 가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른 여성을 만나고 다니는 그런 양아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린다가 그의 집을 찾아옵니다. 어머니에게 쫓겨나 갈 곳이 없어 무작정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는 그녀를 그는 안으로 들이며 위로해 주었죠. 그렇게 둘은 연인 사이가 되었고 오갈 곳 없던 그녀는 그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직장이다 보니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둘은 함께했고 로널드가 친구들과 만날 때도 그녀는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도 그녀를 소개하며 둘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끼리만 만나려고 해도 그녀는 따라왔고 혹여 그가 말도 없이 외출하면 역정을 냈습니다. 귀엽게 토라지거나 투정을 부리는 것이 아닌 갑자기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그녀를 다독였던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갈수록 그녀의 집착은 더 심해졌는데 로널드가 일 때문에 출장을 갔다 복귀 예정 시간에 돌아오지 않으면 거래처를 비롯해 그의 친구와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행방을 묻기도 했습니다. 처음 로널드의 친구들은 심각성을 몰랐지만 갈수록 그에게 집착하는 그녀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죠. 당연히 당사자인 로널드는 죽을 맛이었습니다. 몇 년을 함께했지만 결국 지쳐버린 그는 그녀에게 이별을 통보. 그러자 그녀는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며 만약 이대로 떠난다면 목숨을 끊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위협을 했죠. 하지만 그동안 봐왔던 그녀라면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거라 판단한 그는 이별 통보를 철회했습니다. 이별 통보 때문인지 한동안 그녀는 조용했지만 금방 예전 모습으로 돌아와 로널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그렇게 3년을 견뎠던 그는 이제 더는 못하겠다며 헤어지자는 말과 함께 자기 아파트를 나와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린다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잠시 그가 이사를 간 것이고 금방 본래 있어야 할 자신의 곁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찾아가 돌아오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서로를 위해 다시는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거라며 돌려보냈죠. 목숨을 끊겠다는 그녀의 위협도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그녀의 삐뚤어진 사랑, 집착은 증오로 변했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로널드를 없애버리겠다는 어이없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심지어 그녀는 이 결심을 그와 그의 지인들에게도 서슴없이 말하고 다녔죠. 하지만 으름장과는 다르게 린다는 이대로 직장을 그만두고 원래 꿈이었던 대학교에 들어가 본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둘이 헤어지고 1년 5개월이 지난 1987년 9월, 로널드는 친구의 결혼식장에서 만난 여성과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린다는 분노했죠. 직장까지 찾아와 화를 내는 그녀에게 로널드는
헤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러냐. 본인의 삶을 살아라 라며 다독였지만 분노한 린다의 귀에는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랑을 되찾겠다고 호언장담한 그녀는 모든 일을 뒷전으로 하고 하루 종일 로널드의 뒤를 몰래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집에 있는 날에는 낮이나 밤, 새벽을 가리지 않고 전화했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만나달라고 난동을 피웠죠. 당시에는 휴대전화라는 것이 없었기에 로널드는 혹시 모를 전화 때문에 집 전화를 없애지도 못하고 매일 시달려야 했습니다. 출근한 사이 그녀가 자기 집에 몰래 들어올까 겁이 났던 그는 잠금 장치도 강화하고 이사까지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사를 갈 때마다 그녀가 정확히 찾아왔거든요.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전력회사나 수도회사 같은 공익성 기업에 전화를 걸어 그의 지인으로 위장해 주소를 알아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당시는 이런 방식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만큼 개인정보 보안에 취약한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스토킹에 관한 법률이 미비했습니다. 그것도 남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더 그러했죠. 린다의 이러한 위협은 로널드의 지인들에게까지 번졌습니다. 그의 누나에게 찾아가 당신 동생에게 난 무언가를 할 거야. 후회할걸? 이라는 말도 했고 그의 애인에게 전화를 걸고 끊기를 반복하거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 폭언을 하고 어쩌다 마주친 그의 친구들에게도 시비를 걸고 다녔죠. 참다 못한 로널드는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러 법원에 방문했는데 조금 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남자가 여자한테 스토킹 당한다는 것은 부끄럽거나 부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던 시대라 재판을 맡은 판사조차도 저의 경우 매력적인 여성이 쫓아오는 것과 같은 운 좋은 일은 없었네요 라며 농담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나마 재판부는 그가 신청한 접근 금지 명령을 상호 접근 금지 명령으로 바꾸어 판결했지만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고 린다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이 내려지고 며칠 뒤 귀가한 로널드는 방 안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힌 메모를 발견합니다. 그깟 종이 한 장으로는 너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을 수 없어. 린다가 놔두고 간 것이 분명해 보였던 메모. 강제 침입의 흔적이 없던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보조 열쇠를 갖고 있음을 말해주었으니깐요. 그의 애인도 너희 둘을 뼛속까지 찢을 거야. 내가 이겼고 넌 졌어 라는 내용이 적힌 편지를 받았습니다. 모두 린다가 보낸 것이 분명해 보였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이 시기 로널드는 그녀가 총을 구해 사격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고 결국 애인의 안전을 위해 이별을 한 뒤 자신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한동안 린다가 보이지 않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로널드. 하지만 그것은 너무 아니란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녀는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에 위치한 아파트로 이사를 와 매일 그를 지켜보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87년 12월 14일 일을 마치고 귀가한 로널드가 문을 열기 위해 열쇠를 꺼냈을 때 어두운 복도 끝에서 총을 든 린다가 나타났고 그녀는 말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처음에는 놀라 움직이지 못했던 그는 총에 맞고 나서야 뒤를 돌아 달렸고 계단을 내려가 이웃집 문을 두드려 도움을 요청. 이웃의 도움으로 집안으로 대피할 수 있었지만 끝내 구급차가 오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며 당황해하고 있던 이웃에게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도와줘서 고마워요 라는 감사 인사였다고 합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던 린다는 몇 시간 뒤 911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는데 그가 자신을 힘들게 했기에 벌어진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1989년에 열린 재판에서 그녀는 그날 그의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본 그가 달려들어 총을 빼앗으려 했고 몸싸움을 벌이던 중 그가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죠. 하지만 앞선 정황 증거들을 비롯해 그의 등에 남은 총알 자국 그리고 사전에 총을 구입해 연수까지 했던 것 때문에 계획살인이 인정되며 재판부는 그녀에게 27년 뒤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수감 중 한 교도관이 자기를 깨어내 성적으로 괴롭혔다며 고소했는데 그녀의 소지품에서 소중하게 보관된 교도관의 사진이 나오자 그녀는 다른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이 사진은 교육장에서 그녀가 직접 인쇄했던 것으로, 즉 그녀는 감옥에서도 마음에 들었던 남성을 쫓아다녔고 그가 받아주지 않자 거짓 신고를 했던 것이었죠.
현재까지도 그녀는 가석방 심사에서 거부되어 캘리포니아 치노에 위치한 여성 주립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의 가족이나 사회에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린다. 아마 앞으로도 그녀의 거짓말을 믿을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를 비롯해 이러한 나쁜 사람들이 절대 사회로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